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9장에서는 배열과 포인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와 주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의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가 선언되면 램에 4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면 A라는 위치에 4바이트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변수가 지시하는 위치, A의 위치가 곧 주소,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A라는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 A 하면 A의 주소인 것입니다. A 하면 A에 저장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1036번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B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B라고 하면 B의 주소 1040번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와 int B, A와 B를 정수형 변수로 선언하고 초기치로서 각각 100과 200을 저장한 것입니다. A를 위해서 4바이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램에 사용되지 않은 영역 중에 임의 영역에 4바이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A를 위해서 1036번지, 37번지, 38번지, 39번지가 할당된 것입니다. 램은 각각의 바이트마다 하나의 번지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바이트마다 번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4개의 번지라는 것은 4바이트 영역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A 번지는 1036번지인 것입니다. 4바이트 영역이 할당되면 그 첫 번째 번지가 변수의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A의 번지는 1036번지 시작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B를 위해서도 램의 일부 영역에 4바이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번지, 41번지, 42번지, 43번지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작 번지 1040번지가 B의 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A 영역과 B의 영역에 각각 100과 200이 0과 1로 바뀌어서 4바이트 영역 내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변수의 주소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main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초기치로서 100과 20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A가 램의 어느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지 A 번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역시 B의 번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A라고 하면 A에 저장된 데이터 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의 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변수 A의 주소는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의 번지를 정수형으로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번지는 정수형인 것입니다. B의 번지를 정수형으로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A의 주소는 번지는 1245052 번지입니다. B의 주소는 1245048 번지입니다. 라고 출력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번지는 각각 A와 B의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번지는 우리가 특별히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A라는 번지, 기호 번지, B라는 기호 번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형 배열의 메모리 할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에 이어서 정수형 배열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배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개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 AA 3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AA는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메모리 공간 3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4바이트 메모리 공간 3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는 초기치 10, 20, 3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배열 A를 램의 일부 영역, 사용되지 않은 영역에 확보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모리 공간의 확보는 컴파일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1031번지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4바이트 메모리 공간 3개이므로 4, 3, 12, 12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에서 12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AA0, AA1, AA2가 되는 것입니다.
AA0에 초기치 10이 저장되고 AA1에 초기치 2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AA2에 초기치 30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의 12바이트의 시작 번지 1031번지가 곧 AA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의 주소는 그 배열의 시작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AA 번지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역 AA0의 주소는 AA0의 시작 번지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AA1의 주소는 AA1의 영역의 시작 번지 1035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AA2의 시작 번지 1039번지가 AA2의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0, 1, 2 각각에 해당하는 어드레스 번지는 1031번지, 1035번지, 1039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전체 배열의 시작 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배열의 시작 번지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 그 자체는 어드레스라는 것입니다. 배열 AA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이름 그 자체는 어드레스,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번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배열 AA의 주소를 구할 때 앰퍼스앤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 그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AA0의 주소를 구한다든가 AA1의 주소를 구한다고 할 때는 항상 앰퍼스앤드를 붙여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의 메모리 할당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입니다. 정수형 배열 AA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3개가 확보될 것입니다. 4바이트 메모리 공간입니다. 총 1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에 10, 20, 30이 초기치로서 저장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AA 0번 메모리 공간, 1번, 2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모리 공간, 0번 메모리 공간, 1번, 2번 메모리 공간에 앰퍼스앤드 번지를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A를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AA는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AA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배열의 시작 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배열의 번지를 10진 정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각각의 0번 메모리 공간, 1번, 2번 메모리 공간의 값과 어드레스, 주소를 출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열의 시작값 1245, 044라는 번지값을 출력한 것입니다. 배열 이름 활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는 배열의 이름인 것입니다. AA의 번지가 1031번지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AA 플러스 1은 몇 번지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AA 플러스 1은 AA가 1031이기 때문에 1031 플러스 1, 1032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A 플러스 1은 AA는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공간을 지시하는 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건너뛴 메모리 공간, 다음 메모리 공간은 1031에 4의 4를 더한 1035번지가 시작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티저형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 4바이트씩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AA 플러스 2는 AA에서 2번 건너뛴 메모리 공간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 0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 1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 2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0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배열의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AA 플러스 0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AA 1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0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에서 4바이트 떨어진 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A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AA로부터 다음 메모리 공간, 하나 건너뛴 메모리 공간, 4바이트 떨어진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AA 2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AA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0번, 1번, 2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각각 1031번지, 4를 더한 1035번지,
또 4를 더한 1039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1031번지부터 12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AA라는 이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AA는 배열의 시작번지 1031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AA 0번방, 1번방, 2번방인 것입니다. AA 플러스 0 하면 AA의 0번 메모리 공간, AA 플러스 1 하면 AA의 1번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A 플러스 2 하면 AA의 2번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AA2의 번지는 1039, AA의 1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1035, AA의 0의 메모리 번지는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의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메인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라는 배열 3개 메모리 공간 설정한 것입니다. 10, 20, 30을 초기치로 저장한 것입니다. 각각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AA의 0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 1번, 2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와 AA 플러스 0번 배열 이름입니다. 배열 이름에 0을 더한 번지, 배열 이름에 1을 더한 번지, 배열 이름에 2를 더한 번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두 개의 값은 모두 동일한 값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값이 각각 0번 메모리 공간, 1번 메모리 공간, 2번 메모리 공간의 번지로서 출력될 것입니다. 포인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의 기본 개념입니다. 포인터란 지시기인 것입니다. C 언어에서의 포인터는 메모리 공간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램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램의 특정 지점을 지시한다는 것은 그 지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터는 주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립하면 될 것입니다. 포인터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항상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수의 주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일반 변수 A, 정수형 변수 A에는 10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또 문자형 변수, 일반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아닙니다. CH에는 문자 데이터가, 하나의 문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캐릭터형의 변수 P인데 애스터리스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애스터리스크가 붙어 있다는 것은 P는 문자형 포인터 변수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메모리의 어드레스, 주소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일반 변수에는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의 활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 변수 CH를 선언한 것입니다. 캐릭터형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번에는 애스터리스크가 변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는 포인터형 변수라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 P가 선언된 것입니다. CH라는 문자형 변수에 A라는 하나의 문자가 저장된 것입니다. CH에는 65, 즉 아스키 코드가 저장될 것입니다. P에는 CH의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P에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지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CH 번지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현재 CH를 위해서, 문자형 변수 CH를 위해서 한 바이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한 바이트가 1031번지에 할당된 것입니다. 1031번지 한 바이트를 CH로 할당하고 CH에 A를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 CHAR, 즉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어드레스, 주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 주소는 무조건 32비트, 4바이트인 것입니다.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P는 문자형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C 언어에서의 주소는 32비트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1032, 33, 34, 35까지 P라는 포인터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 것입니다. 이 메모리 공간에 CH의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CH의 번지는 1031번지인 것입니다. 1031번지가 저장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에는 항상 어드레스, 주소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를 문자형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CH는 1바이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1031번지가 지정된 것입니다. 캐릭터형 변수 P를 선언하는데 애스터리스크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어드레스가 저장되기 때문에 4바이트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32번지부터 1035번까지 4바이트가 할당될 것입니다. C 언어에서의 어드레스는 항상 4바이트이다 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CH 번지에 A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65라는 아스키 코드가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터 변수의 CH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P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가 아니라 번지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H의 번지 값 4바이트 값이 P에 저장될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문자형 변수 CH 선언한 것입니다. 포인터형 변수 P 선언한 것입니다. CH의 문자형 변수에 A라는 문자 데이터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P의 포인터형 변수에 CH의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값을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CH 값 출력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CH는 A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A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CH의 번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 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 공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CH의 번지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터 변수 P가 갖고 있는 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가 갖고 있는 값은 역시 주소 값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에는 CH의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H 번지나 P 값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터 변수 P에 다시 애스터리스크가 붙은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언문에서 애스터리스크 P는 포인터 변수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언문에서의 애스터리스크는 P는 포인터 변수이다. 포인터 변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언문이 아니라 실행문인 것입니다. 실행문에서의 애스터리스크는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P는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언문에서는 포인터라는 변수를 선언한다는 의미, 실행문에서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행문에서는 애스터리스크의 의미가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의미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P 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는 당연히 A일 것입니다. A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와 관련된 이전 프로그램 다시 한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문자형 변수 CH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 P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CH에는 문자형 데이터 A를 저장한 것입니다. P에는 CH의 번지를 대입한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CH 값, CH에 저장되어 있는 값 A를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CH의 주소 값을 출력하는 문장, ampersand CH를 출력하는 문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CH의 번지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또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P의 주소값, P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P는 CH의 번지를 저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CH의 번지가 출력될 것입니다. P에 저장된 주소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하는 프린트 펑션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P가 갖고 있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A일 것입니다. A가 출력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라는 메모리 공간 1바이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그 번지는 1245052인 것입니다. A라는 문자 데이터 1바이트에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포인터 변수 P가 선언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위해서는 항상 4바이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53, 54, 55, 56 번지가 할당된 것입니다. P에 CH의 번지를 저장한 것입니다. P는 앰퍼스앤드 CH, CH의 번지를 P에 저장하라. 1245052가 CH의 번지입니다. 1245052가 저장된 것입니다. 실행문에서 우리는 애스터리스크 P 값을 출력하라고 마지막 문장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실행문에서의 애스터리스크는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P가 가리키는 곳은 1245052 번지인 것입니다. 1245052 번지의 데이터는 A인 것입니다. 실행문에서의 애스터리스크 P는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수형, 문자형, 실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경우에 각각 int, 캐릭터, 플로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변수명 앞에 애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형 포인터 변수에는 실수형 변수가 갖고 있는 번지값만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정수형 변수의 어드레스 값, 번지값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자형 포인터 변수에는 문자형 변수에 해당하는 어드레스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한 것입니다. P에는 데이터가 저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P에는 항상 문자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문자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P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터 변수에는 정수형 변수의 주소값만을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 a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 것입니다. a의 번지를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포인터 변수를 문자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변수에는 문자형 변수의 어드레스만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의 번지를 p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은 int a, 정수형 변수 선언하고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p가 정수형 변수의 어드레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의 어드레스 번지를 p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p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포인터와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ch라는 문자형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와 q를 문자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터 변수에는 번지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지는 문자형 변수가 갖고 있는 번지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형 포인터 변수가 선언된 것입니다. ch에 a를 저장한 것입니다. p에는 번지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형 변수 ch가 지정하고 있는 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ch의 번지가 p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p 값을 q 값에 대입한 것입니다. q 역시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p나 q나 지금 현재 ch의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실행문에서 애스터리스크가 나온 것입니다. 애스터리스크는 무엇이 가리키는 곳에 at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 P는 ch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ch 번지에 z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ch 번지에는 a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z로 바뀔 것입니다. ch 값을 print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z가 되는 것입니다. z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었던 포인터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h 변수 캐릭터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1031번지가 할당된 것입니다. ch의 번지는 1031번지인 것입니다. ch에 a를 저장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와 q를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4바이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p에 ch의 번지를 저장한 것입니다. p에 ch의 번지 1031을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P의 값을 Q에 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Q 값도 역시 1031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문장 asterisk Q는 Z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실행문에서의 asteris크는 항상 at, 무엇이 가리키는 곳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Q가 가리키는 곳에 Z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Q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은 곧 RAM,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의 특정 번지가 될 것입니다. Q가 가리키는 곳은 1031번지인 것입니다. 1031번지에 Z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31번지에 Z라는 문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과 포인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S, 문자형 변수 S를 선언한 것입니다. S를 위해서는 1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캐릭터 S10이라고 선언하면 문자형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S라는 배열은 12개의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는데 총 12개의 문자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자는 항상 널 문자이기 때문에 최대 11개의 문자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열에서 이러한 문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asterisk P, 선언문인 것입니다. P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한 것입니다. P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고 S라는 번지를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S는 여기서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 이름은 배열이 시작되는 곳의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대표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번지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하고 asterisk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문에서의 asterisk는 무엇이 가리키는 곳에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S3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S3은 0번, 1번, 2번, 3번 메모리 공간인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에 C가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덮어 쓰라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P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P의 포인터 변수 P에 배열 S의 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P가 갖고 있는 값은 이 I의 번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3번 건너뛰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 하나, 둘, 셋.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C인 것입니다. C를 다시 S의 3번, S의 0, 1, 2, 3에 다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C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번지라는 것. 그 다음에 배열의 시작 번지로부터 3을 더한다는 것은 새 메모리 공간 3개를 건너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1바이트씩 건너뛴 것입니다. 1바이트씩 하나, 둘, 3번 건너뛰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수형 포인터 변수라고 한다면 4바이트씩 건너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S를 선언한 것입니다. 8개의 메모리 공간 확보한 것입니다. 7개의 문자 저장하고 마지막 널 문자가 저장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를 문자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P에는 번지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P에 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번지인데 S는 배열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이 시작되는 번지를 배열 이름 S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를 P가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s, %s 문자 열을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스트링으로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S3 번지, S3 번지면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i부터 이후의 문자열을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s를 선언했기 때문에 문자열, 스트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IC, C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 P 플러스 3은 P는 S의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S의 번지가 B의 번지, P도 역시 B의 번지,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P 플러스 3도
1, 2, 3, i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C가 %s, 즉 p 플러스 3 이후에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출력하고 줄, 두 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줄, 두 줄 바꾸고 그 다음에는 S3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3번 방은 베이직 0번, 1번, 2번, 3번 i가 출력될 것입니다. P 플러스 3에 저장된 데이터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실행문에서의 에스터리스크는 무엇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C 캐릭터형으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P는 S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하나, 둘, 셋 i를 출력할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S라는 배열 1016번지부터 1023번지까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널 문자가 기록된 것입니다. 베이직 C가 초기치로서 저장된 것입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에 배열의 번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1016번지가 P라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P는 1016번지 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S도 역시 1016, P의 번지도 1016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도 번지를 갖는 변수이고 배열의 이름도 번지를 갖고 있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은 곧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전 프로그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S와 배열명입니다. 배열명 S와 포인터 변수 P는 모두 1016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S3번지라고 하는 것은 S0번지에서 1, 2, 3 건너뛴 것입니다. 따라서 1016에서 17, 18, 19번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3번지라는 것은 1019번지인 것입니다. 1019번지 이후의 문자열들을 계속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단 널 값을 만날 때까지 출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CC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3 역시 P나 S는 모두 1016번지이기 때문에 3번 건너뛰면 메모리 공간을 3번 건너뛰는 것입니다. 캐릭터형은 1바이트이기 때문에 17, 18, 19로 건너뛰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1019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19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i값 이후의 문자열들을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S3은 3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하나, i가 출력될 것입니다. P 플러스 3 에스터리스크라는 표현도 역시 P 플러스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출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i가 모니터에 출력될 것입니다. 포인터 배열, 포인터 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의 배열 S가 선언된 것입니다. 메모리 공간은 3개 확보되는 것입니다.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P가 선언된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를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한 것입니다. 배열의 번지나 포인터 변수 P의 번지나 동일한 것입니다. S0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S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역시 1번 메모리 공간과 2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S 플러스 0에 저장된 데이터, S 플러스 0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S0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S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1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2는 S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의 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나 P는 동일한 번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P를 이용해서 P 플러스 0, P 플러스 1, P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관련된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S가 선언된 것입니다. 8개의 메모리 공간 확보하고
초기치로서 7개의 문자 베이직 C를 저장한 것입니다. 캐릭터행의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소문자인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가 선언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한 것입니다. P에 S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S는 배열의 이름인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가 될 것입니다. 배열의 시작 번지가 포인터 변수 P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for문을 돌리는 것입니다. size of S에서 빼기 2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S,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연산자 size of를 이용한 것입니다. S의 배열의 크기는 8이기 때문에 6이 될 것입니다. S 빼기 2면 6이 될 것입니다. 6에서 0이 될 때까지 for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6, 5, 4, 3, 2, 1, 0이 될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문을 이용해서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출력할 것입니다. P 플러스 I는 처음에 I가 size of S-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인 것입니다. 따라서 P 플러스 6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0, 1, 2, 3, 4, 5, 6까지 7개의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는 베이직 C에서 C가 될 것입니다. C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섯 번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대시가 출력될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B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프린트 펑션 역/n 줄 바꾸고 메인 함수 끝나는 것입니다. 이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 8개가 확보된 것입니다. 각각의 메모리 공간의 호칭은 0번 메모리 공간에서 7번 메모리 공간으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문자열이 마지막인 7번 메모리 공간에는 역/0 널 문자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을 P와 같게 설정한 것입니다. P는 S라는 문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 P는 B, 첫 번째 메모리 공간에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P 플러스 0번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P 플러스 1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모리 공간의 번지는 P 플러스 7번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프로그램에서 P 플러스 6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P 플러스 5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P 플러스 4번지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C 순으로 역순으로 P 플러스 0, B까지 출력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것입니다. 포인터 정복기, 포인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주소, 즉 번지가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항상 변수명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int asterisk a 하면 a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가 갖고 있는 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릭터 asterisk str 하면 str은 문자형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b는 플로트형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플로트형 변수가 갖고 있는 번지 값을 b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의 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 앞에 항상 앰퍼스앤드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에는 그 자체가 주소이므로 앰퍼스앤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int a, int asterisk p 하면 a의 번지를 포인터 변수 p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변수의 번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앰퍼스앤드 연산자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배열인 경우에는 배열 이름 그 자체가 어드레스, 주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인터 변수 P에 배열 A의 번지를 저장하라 라고 표현할 때는 앰퍼스앤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배열 이름은 그 자체가 어드레스, 주소이다 라는 것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포인터는 번지를 갖고 있는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구하려면 실행문에서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P가 변수 A가 들어있는 주소인 100번지를 가리킨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포인터 변수는 A의 번지 100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 것입니다. A에 123을 저장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에 정수형 변수 A의 번지를 저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정수형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변수가 필요한데 그 포인터 변수 역시 정수형 포인터 변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int P로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의 번지를 P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P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하는 것입니다. P의 값을 출력하면 P는 100을 출력할 것입니다. P는 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0번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터리스크 P를 선언하면 P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에스터리스크 P는 전체 실행문에서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P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는 P는 A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A번지에 저장된 데이터 123인 것입니다. 따라서 123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의 실제 값을 구하려면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번지는 100번지인 것입니다. A의 변수의 번지를 P에 저장할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가 갖고 있는 것도 역시 100번지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초기치 123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A 번지에 123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A는 기호 번지인 것입니다. 절대 번지는 100번지가 될 것입니다. 컴파일러가 절대 번지 100번지는 기호 번지 A 번지이다. 1대1 테이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P가 갖고 있는 값은 A의 번지 값입니다. 정수형 변수 A의 번지 값이 곧 P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에스터리스크 P는 이퀄로 1 하면 실행문이기 때문에 P가 가리키는 곳에 1을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P가 가리키는 곳에 1을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 값이 1로 바뀔 것입니다. P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A번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P는 이퀄로 1 하면 이러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포인터 변수에 저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값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예제 프로그램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포인터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두 개의 값은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에 1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B에 2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A에 200을 저장하고 B에 100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A는 이퀄로 B, B는 이퀄로 A라고 이렇게 작성하면 원하는 목표값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B 값이 A에 저장되면서 A 값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서 B는 이퀄로 A에서 A 값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수 템프라는 변수를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A라는 변수 값을 잠시 템프라는 변수에 저장해 놓고 B 값을 A 값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A는 200이 저장될 것입니다. B에는 템프 값을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A 값을 템프에 잠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 B, 템프라는 세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할 경우에도 포인터 변수 1과 포인터 변수 2를 이용하는데 포인터 변수 1에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포인터 변수 2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로 교환하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직접 A는 이퀄로 B, B는 이퀄로 A 형식으로 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템프라는 변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하면은 A 값 입력하면 100입니다. B 값 입력한 값 2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환된 값 A는 200이 되고 B에는 A 값 100이 돼서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 B, 템프를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포인터 변수 P1과 P2를 선언한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 A 번지와 B 번지를 각각 저장하기 위해서 정수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A 값 입력하라는 메시지, B 값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A 번지에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또 B 번지에 또 다른 데이터가 저장될 것입니다. A 번지를 포인터 변수 P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B 번지를 포인터 변수 P2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P1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템프에 우선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다음은 P2 번지가 지정하는 곳의 데이터를 P1 번지가 지정하는 곳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에스터리스크 P1은 에스터리스크 P2 문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P2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변 에스터리스크 P1의 의미에 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터리스크가 없다면 P1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번지가 저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터리스크 P2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P2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P1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P2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지 않으면 번지가 저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P2가 가리키는 곳에 템프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A와 B 값 서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P1과 P2 값을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뀐 A, B 값이 프린트 펑션에 의해서 출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터를 이용한 배열이 정렬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 10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개의 값을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sorting,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S0번부터 S9번까지 10개의 메모리 공간에 10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배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0번째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와 나머지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1번 메모리 공간과 0번을 비교해서 작으면 앞으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S0 그 자체가 작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S0과 ES2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작은 것을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0과 3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0과 4를 비교해서 작은 것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0과 5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비교해서 작은 것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0번에서 9번까지 수행하다 보면 가장 작은 것이 맨 앞에 위치할 것입니다. 두 개씩 비교해서 항상 작은 것을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S형에는 가장 작은 값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번 방과 2번 방, 1번 방과 3번 방, 1번 방과 4번 방 비교해가면서 두 개 중에 작은 것을 1번 메모리 공간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값이 1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8번과 9번만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8번과 9번을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앞으로 가져오면 제일 큰 것은 9번 메모리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i와 k라는 변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0일 때 S0번 메모리 공간과 1번에서 9번까지 0과 1번, 0과 2번, k는 1에서 9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 값이 1번 메모리 공간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i 값이 1일 때 2에서 9까지 k 값이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 값이 8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k 값은 9 하나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루프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화면인 것입니다. 정렬 전 배열 S의 값 10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값을 가장 적은 값부터 가장 큰 값 순으로 솔팅, 배열한 결과 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정수형 배열 S를 선언하고 10개의 메모리 공간에 1에서 0, 3, 2, 5, 4, 7, 6, 9, 8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한 것입니다. 템프형 변수와 IK, 루프 변수 IK를 선언한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한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 배열의 시작 번지가 포인터 변수의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프린트 펑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전 배열을 먼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0번 메모리 공간에서 9번 메모리 공간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9까지 변화시키면서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P 번지는 S 배열의 시작 번지인 것입니다. 이를 저장하고 있는 번지가 곧 P 번지인 것입니다. I 값은 0에서 9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P 플러스 0, 1, P 플러스 1, 0, P 플러스 2, 3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배열을 먼저 입력된 배열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18번 문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배열을 출력하고 한 줄 띄우는 것입니다. 다시 for loop를 돌리면서 배열을 작은 값부터 큰 값순으로 솔팅할 것입니다. I 루프를 돌리는 것입니다. I 루프는 i는 이코로 0에서 8까지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i 값은 0에서 8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0번과 1번, 0번과 2번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값 맨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는 8번과 9번을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 값은 0에서 8까지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i 값이 0에서 8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i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k 값을 1에서 9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or k는 i 플러스 1이 되는 것입니다. i가 0일 경우에 1에서 k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증감식 k 플러스 플러스 k는 하나씩 증가될 것입니다. 1에서 9까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가 p 플러스 k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보다 크다면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1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크다면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템프에 살짝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1번 방 p 플러스 1이니까 k는 1인 것입니다. i가 0일 때 1번 방에 저장되어 있는 1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0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 p 플러스 i가 0이기 때문에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템프에 저장된 데이터 0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는 잠시 템프에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템프를 1번 메모리 공간 1번이 가리키는 곳에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0번과 1번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0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가 1번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보다 크지 않다면 교환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for loop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for loop에서 i가 1로 바뀌는 것입니다. i가 1로 바뀌면 i가 1로 바뀌기 때문에 k는 2에서 9까지 k는 2에서 9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1번 메모리 공간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9번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크다면 교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i 값이 8이 될 것입니다. 최종 값은 8인 것입니다. 9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이 8이 되면 k는 9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가 10보다 작을 때이므로 k가 9라는 값을 갖고 루프가 한 번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8번과 9번 서로 비교해서 만약에 앞에 값이 크다면 뒤에 값 9번 값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변화시키는 값, 전체적으로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 솔팅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열에 정렬된 값 모니터에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for loop i 0에서 9까지 돌리면서 p 플러스 i가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0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p 플러스 0, 1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p 플러스 1, 마지막으로 9번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 p 플러스 9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솔팅된 배열이 모니터에 출력되고 마지막으로 줄 바꾸고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본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와 주소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메모리는 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램 영역이 곧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모리 영역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에 해당되는 번지가 곧 그 메모리 공간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나 배열은 모두 메모리 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각각의 위치에는 주소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수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 앞에 앰퍼스앤드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수는 기호 번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호 번지, 우리는 기호 번지만 알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a는 equal 10, 즉 a 번지에 10을 저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중에 b는 a 플러스 c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앰퍼스앤드를 사용해서 램의 주소를 알아낸다는 것은 절대 번지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램의 번지는 1바이트마다 하나의 번지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0번지부터 1, 2, 3, 4, 5, 6, 7, 8 순차적으로 바이너리로 부여되어 있는 번지인 것입니다. 정수형 변수는 4바이트를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형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1바이트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 앞에 항상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에러라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캐릭터형이든 인티저형이든 플로트형이든 더블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4바이트인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저장되기 때문에 4바이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C 컴파일러에서의 어드레스는 무조건 32비트 4바이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변수는 무조건 크기가 4바이트로 할당되는 것입니다. 가변 문자열 길이를 저장할 때는 배열보다 포인터가 더 유용한 것입니다. 문자열의 길이가 고정된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에 저장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자열의 길이가 가변이라고 한다면 포인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